네, 이번에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대북특사단 조금 전에 방북 결과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항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일단은 미국 대화,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북한의 이제 비핵화 의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일시 중단이긴 한데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그것에 더불어서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이 앞으로 미국 대화의 재개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일단 조건을 좀 달기는 했습니다.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고 비핵화의 최종 단계 혹은 중간 단계에서 이제 그 문제들이 논의가 되겠죠.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정의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뭐 최종 과정에서 그런 체제 안전 보장과 군사적 위협이 해소된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핵의 비핵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 관련돼서 제가 좀 고무적으로 본 것은 역시 이제 그 4월 달에 우리가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문제인데요. 연합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북한은 여태까지 연합훈련을 그 비핵화 대화를 위한 어떤 전제로 삼았는데 지금 이번 발표에는 이제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앞서 나가는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한미가 그 예정대로 연합훈련을 하더라도 북한의 이런 그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뭐 그렇게 읽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북미 이번에 또 특사단의 방북이 예. 결국 4월 한미 연합훈련에도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기나 규모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한미가 논의하는 거에 달려 있겠죠. 우리 정영 실장이랑 이제 서훈 원장이 방미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연합훈련이 일종의 어떤 전제로 지금 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미가 뭐 북한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북한의 이런 협의에 대해서 그 뭐랄까요 좀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선이다라고 인정을 할 경우에 그것에 준해서 어떻게 연합훈련을 조정할 여지는 뭐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뭐 이것이 어떤 전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을 뒤집을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1번 항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4월 예, 말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예. 4월 말이라는 시기 그리고 판문점에서 실시한다는 것 각각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평화의 집이라는 곳이 어떤 좀 중립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본 것은 우리 뭐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남북 대화가 뭐 미국 대화 비핵화 대화에 선행하지 않는다. 즉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라는 거죠. 남북 대화랑 미국 대화 비핵화 대화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북한이 이제 비핵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미국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크고 그것에 따라서 또 남북 대화도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그 정도의 시기를 두고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느냐인 것 같은데 예. 이번에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 발표, 미국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뭐 현재로서는 어쨌든 미국이 말하는 최저 요건은 지금 갖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북한의 어떤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데 이번에 분명하게 이제 비핵화 의지를 천명을 했죠. 더불어서 뭐 일시 중단이긴 합니다만 핵과 미사일 실험의 중단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미국과 한국이 좀 더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것을 이제 그 말씀드린 미국이 생각하는 최저의 그런 어떤 북한의 비핵화의 전향적인 조치로
해석을 할지의 여부는 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뭐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까지 해결이 돼야 할 가장 중요한 뭔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북한에서는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지금 비춘 것이라고 밝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공은 다시 이제 미국 측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뭐 이전에도 원래 뭐 탐색적 대화, 예비적 대화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밝힌 조건은 탐색적 예비적 대화에서 논의될 만한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에서 이제 뭐 미국이 얘기할 것은 확실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밝혀라. 그리고 그것에 뒤따르는 어떤 행동을 해라라는 것이 탐색적 예비적 대화의 목표였는데요. 이번 발표로 그것이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뭐 가장 좀 낙관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바로 미국 간의 어떤 비핵화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일단 북한은 대화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핵실험이라든지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전략 도발을 재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예. 이런 북한의 조치가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하겠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뭐 남북 간의 지금 대화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발표하는 이 대화라는 것이 물론 남북 간의 대화도 있고 이제 미국 간의 대화가 시작되면 다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남북 정상회담의 그 시기도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남북 간에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하나씩 넘어가면서 일단 방해물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은 이제 북한이 이런 식의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전향적인 조치와도 연계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북한의 조치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전격적이고 파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북한 쪽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그간의 그 대북 제재와 압박이 작동을 했다. 뭐 강력하게 그 북한을 압박을 했고 또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른바 이제 군사적인 옵션의 가능성도 계속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뭐 작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에 핵무력을 완성을 선포했고 또 올해 그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일단 핵무력을 가졌으니까 이 이후에는 북한도 뭐 스스로 밝혔습니다만 일종의 평화 공세, 뭐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전이 되고는 있는데 남북 대화는 이미 진행이 된 거고 여기서 이제 미북 대화의 가능성도 오늘 발표로 굉장히 높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뭐 앞으로 비핵화에 갈 길은 굉장히 험난하죠. 이제 이것은 어떤 출발점이고 최종적인 비핵화까지는 굉장히 많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만 최소한 어쨌든 그 시작할 수 있는 돌파구는 마련됐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일단 북한은 최대한의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미국은 대화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도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가 또다시 도발하고 이런 전례가 많아서요.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화가 시작되고 또 이게 비핵화 대화가 진전이 되더라도 이제 대북 제재와 압박은 지속한다라는 입장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설사 이 대화가 결렬이 되고 또 비핵화가 우리가 지난 뭐 20여 년 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뭐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무효로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아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제재와 압박은 지속을 하면서 일종의 그 비핵화의 진전 단계에 따라서 점차적인 어떤 완화 조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전될지를 지금 단정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것에 준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한반도 정세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